여성 전용 헬스장은 어떤 계기로 열게 된 거야? 돈 벌려고 한 거죠. 그때는 진짜로 남자들은 PT를 정말 잘 안 받았어요. 다들 아니 인터넷 보고 하면 되지 PT 그걸 왜 받아? 아니면 주변에 좀 운동 잘하는 오빠들이 내가 알려줄게 그걸 PT를 왜 받아? 5만 원 미쳤어 막 이랬던 시기예요. 근데 여자는 받아. 그럼 답은 나왔죠. 여성 전용이죠. 그러면 여자 위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여성 전용을 하냐? 혼합을 먼저 해봤죠. 당연히 제가 안 해봤을까요? 혼합을 해봤는데 한 번에 20명 수업을 하죠. 남자가 한두 명인 거야. 90%가 여자야.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시켜. 그럼 내가 일단 운동 강도 설정부터 조금 그래요. 속종원 여러분 요즘에 그 그룹 PT 많이 하시죠? 그룹 PT 그 처음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치? 위고비 어떻게 생각함? 돈 있으면 맞으세요.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사들도 많이 맞고 대통령들, 재벌들도 맞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위고비 맞는 거 어떠냐고. 뭐 위고비든 싹센다든 운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요. 그냥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 자체를 줄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당신의 소화 능력을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혁준 씨도 그거 맞고 살을 엄청 많이 뺐잖아요. 옛날에 빡빡이 아저씨랑 개그치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럴 때만큼 이미 빼버렸잖아. 더 단기간에. 왜 그러냐면 안 먹고 싶은 것보다도 더 심한 게 뭐냐면 먹으면 체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건강이 좀 마탱이가 가가지고 좀 그랬던 시기가 좀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지만 많은 비만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 딱히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도 입에 쳐넣고 있는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셔.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게 좀 있으시고 나한테 좀 저식이 인생에 불만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걸로 풀어버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만으로 가면은 정신적인 문제랑 합쳐져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이 싹센다든 위고비든 당신의 소화 능력 자체를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먹어 소화가 안 돼요. 아마 어린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를 건데 그냥 매일매일 체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잠도 잘 못 자고요. 계속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막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안 먹고 싶죠, 그러면. 사실 이거랑 유사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옛날에 맞다 개보기 그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를 이제 옛날에 여중생들 사이에서 한 10여 년쯤 전에, 15년쯤 전에 유행해서 여중생들이 빠르게 살 빼는 방법 해서 막 자기들 카페에서 유행을 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건데 밥을 안 먹고 한 번에 그거를 한 번에 4알 5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살이 나요, 사람이. 먹은 거 다 개워내고 감기 몸살 열병 난 것처럼 막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머리도 막 깨질 것 같고 막 한참 거의 뭐 기절한 듯이 자다 일어나고 깊이 자지도 못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막 3kg씩 그냥 날아가거든. 사실 위고비 싹센다가 조금 데미지가 적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딱히 개디로 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걸로 해도 되죠. 한때 한 10에서 15년 전쯤에 문제됐던 적이 있어요. 쌀레레 매일 하는 게 3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동 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가끔 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아직 근신경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그냥 삼각근을 키우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야. 기술적으로도 근신경적으로도. 그럴 때는 자주 조져주면서 기술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근신경을 자꾸 살리고 깨우고 하는 게 중요해서 자주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운동 초보자들한테 무분할이 추천되는 거고 옛날에는 원래 모든 운동 초보자는 무분할을 했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이론적인 게 쓸데없이 너무 널리 퍼져버려서 처음 운동하는 사람도 다 3분할, 4분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문제야. 그러면은 운동 기술이 느는 시간이 늦어지고 근신경이 살아나는 시간도 늦어져요, 오히려. 처음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2번 해도 돼요. 건강만 허락되면. 근데 만약에 당신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고 근신경도 열려 있는데 그냥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좀 안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럴 때는 또 오히려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헬창들 사이에서는 헬창들끼리는 요런 문제일 때가 오히려 좀 있죠.
그래서 당신이 운동을 좀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고 초보자다 이러면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개빡세게 하고 나 헬창이라고 부를 만한 경력은 안 되지만 현재 내 생활 패턴은 헬창이라 부를 만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가끔 해주는 게 성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헬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헬스장 가면은 하루에 기구를 2개씩 알려줬어요. 운동신경 없는 애들은 하나만 알려줬고 저는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2개씩 알려줬는데 월요일에 가서 2개 배워요. 그럼 그 2개 한 30분 하고 러닝머신 같은 거 좀 뛰고 뭐 이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다음날 가면 또 딴 거 2개 알려주고 또 딴 거 2개 알려주고 이래. 그래서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전부 배우잖아요. 그러면 옛날이니까 몇 개 돼도 안 해요. 뭐 열 몇 개 좀 됐던 것 같아. 그럼 헬스장에 가면은 한 바퀴 도르라 그래요. 그럼 중간에 내가 이거 할 차례인데 누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건너뛰어요 그냥. 건너뛰고 사람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그거 빼고 안 돌면 되는 거고 별 신경을 안 써 프로그램에 루틴에. 그냥 열심히 한 바퀴 돌 뿐인 거야. 중량도 몇 킬로 들어야 돼요? 나도 물어봤지. 너네랑 똑같지. 그때 트레이너 형이 참 다행히도 동네 작은 헬스장이었는데 시골이었는데 그 도대표를 하다가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잠깐 쉬는 기간에 그냥 아는 선배 헬스장 잠깐 봐주러 온 그런 사람이었어서 정말 다행히 제가 헬스장 처음 한 2달 정도를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뭐 몇 킬로 들어야 되냐 몇 개 들어야 되냐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겠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라고 쳐요. 그걸 항상 1번으로 들으라고 했거든 나보고. 그냥 들어가서 밀으래. 몇 킬로 꽂아져 있는지 보지를 말래 아예. 그래서 들어갔어. 너무 가벼워? 이러면 한 30개 하고 내려오는 거고 너무 무거워서 막 2개, 3개밖에 안 돼? 그럼 그걸로 1세트 그냥 끝난 거야. 한 개도 안 들리면요? 그러면 이제 좀 무게 좀 줄여서 해. 요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무게, 루틴, 프로그램 다 줘라 이거야. 그냥 하라 이거야. 그리고 뭐 할지 고민할 시간에 그냥 아무거나 뭐 하라 이거야. 대신 이제 서킷을 좀 돌리셨어요. 약간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로 좀 빨리빨리 하라 그랬어. 막 오래 쉬지 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고3 때 6개월은 넘고 9개월은 안 되는 기간, 약 7, 8개월의 기간 동안 저는 체중을 한 15kg 정도 늘렸죠. 제가 정확한 체중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5kg 전후 정도 체중이었어요. 키는 그때도 179였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82 정도까지 올라갔죠. 대충 한 17kg 정도 늘렸죠. 그 7, 8개월 기간 동안. 복근도 희끗희끗 보인 정도였으니까 살이 쪄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체지방률 늘어나지 않은 채로. 물론 그때 성장기니까 뭐 사실상 한 3분의 1 로이더 같은 느낌이죠. 성장 호르몬 나오고 남성 호르몬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뭐 박서든 레슬러든 MMA 선수들이든 서킷 트레이닝 안 하는 선수가 없죠. 서킷 트레이닝이 오히려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서킷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육체가 내 심폐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부위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건데 저는 운동 신경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헬스를 했어. 아니면 어렸을 때 운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운동 신경이 없어서 운동을 안 좋아했는데 헬스는 잘할 수 있겠는 거야. 그냥 아픈 거 참고 계속 하면 되니까. 오히려 운동 신경이 필요한 축구, 농구, 야구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공놀이 같은 운동 신경이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고 하기 싫었는데 헬스는 내가 운동 신경 좋은 애들하고 똑같거나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매력에 빠져들어서 운동 신경을 쫓아갔는데 몸이 좋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한국식 불행은 뭐냐? 누가 봐도 몸이 좋은데 어떤 기회가 생겨서 운동을 할 일이 생기거나 운동신경이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때 운동을 똑같이 못해요. 진짜 이거 어디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축구, 농구, 뭐 족구, 뭐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거 시키면 진짜 개같이 못해. 근데 이건 한국식 불행이죠. 내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죠. 두 번째는 뭐냐? 다쳐요. 제 주변에만 해도 한 3명 정도 봤는데 그냥 평소에 헬스만 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그 뭐 단합대 뭐 그런 거 야유회 이런 거 가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족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죠? 운동 신경은 없는데 유연성도 없는데 힘만 존나 세진 거야.
거기에다가 근육이 많아졌으니까 몸도 무거워. 자기도 헬스장을 막 3년 5년 다니니까 운동을 잘할 줄 착각해 심지어. 근데 달리기 같은 거 평소에 안 했잖아. 뭐 셔틀런 같은 거 안 했잖아. 운동신경이 필요한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 안 했잖아. 오로지 세질만 처했잖아. 그러면 몸이 둔해지고 무거워지고 안 유연해지고 힘만 X같이 세지거든요. 이러면 부상을 잘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어렸을 때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노베이스니까 지금 뭐 헬스 3달 4달 됐는데 헬스 3달 4달에 몸이 왜 정신이에요? 공룡 유전자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서킷 트레이닝 하시고 좀 운동 신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그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 요즘에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헬스를 많이 해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운동신경 좋은 친구들은 다 축구 농구 하러 갔어요. 저도 막말로 어렸을 때 축구했고 뭐 30살쯤엔 농구 좋아해서 농구했고, 왜냐면 저도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었으니까. 공놀이 센스는 없어요. 저는 BQ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운동신경이라는 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체력도 중요하고 유연성도 중요하고 순발력도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들은 괜찮아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축구 농구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헬스를 그 축구 농구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서 같이 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러 가고 내가 알려줄게 해서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재미가 족도 없다고 안 해요. 이거 옛날에 헬스 하시던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 축구 농구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절대 안 하려 그래요. 헬스를. 왜? 재미가 너무 없어. 축구는 재밌잖아. 농구는 재밌잖아. 근데 헬스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헬스가 이제 베이스 운동이 됐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헬스를 해.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헬스를 해. 배드민턴 잘 치고 탁구 잘 치고 싶어서도 어느 정도 헬스를 해.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운동신경 좋은 친구들이 헬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반드시 맞진 않지만, 확실히 옛날에는 10년 이상 전에는 헬스하는 친구들이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운동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운동신경 있는 애들이 헬스하면 몸 더 빨리 나옴.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키 큰 거랑 옆으로 넓어지는 골격이랑 중요도 몇 대 몇으로 보나요? 그게 이제 개인의 기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여자분들은 당연히 세로 비율을 훨씬 많이 볼 거 아닙니까? 한 8대 2 정도로 볼 것 같아요. 대충. 예를 들어 한 183, 4 정도 되는 키면 어깨 좁아도 별로 상관없어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한 5cm 빠져도 되니까 어깨가 넓고 듬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소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우리나라의 빌더들처럼 키가 170 혹은 그거보다 작더라도 막 땅땅하고 막 묵직하고 막 이런 거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 그래서 네가 대중적인 몸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면 점점 더 많이 세로 비율을 신경 써야 할 거고, 그냥 너가 원하는 바 혹은 매니아 측을 공략할 거면 가로 비율을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누가 오타니처럼 되려면 골격이 90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99. 오타니가 키가 얼마나 되나요? 한 190쯤 되나요? 정확하게 나도 몰라. 체중은 뭐 한 100kg쯤 될 것 같고 100 좀 넘겠죠? 그냥 99 골격입니다. 99 유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정호 선수인가? 그 이종범 아저씨 아들 있잖아. 그분도 키가 뭐 186에 몸무게가 몇이라 했더라? 90kg인가? 뭐 그렇고 골격근이 뭐 거의 50kg 가까이 되고 막 이런데 엄청 날씬하잖아요. 오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둘의 체격 차이만큼 스펙 차이가 나지 않아요. 키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체중도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 근데 둘의 골격 차이, 프레임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냥 유전자입니다. 오타니는 195야? 그럼 좀 차이 나긴 하네. 하지만 그거 감안해도 아마 체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냥 골격이 다릅니다. 둘은. 오타니는 이제 거포가 될 수밖에 없는 골격이고, 이정우 선수는 홈런도 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사람이죠. 커리 몸은 보디빌딩 시점으로 보면 존나 좋은 몸인가? 보디빌딩 시점으로 봤을 때 NBA에서 몸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칼말론하고 뭐 알론조 모닝하고 데이비 로빈슨하고 드와이트 하워드하고 뭐 요 정도? 커리는 보디빌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몸은 아닌데 예쁘고 멋있는 몸이죠. 만약에 일반인인데 커리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냥 10 쌍타치입니다. 돈치치 10년 전 보니까 진짜 미남이던데 요즘 왜 그럼? 어떤 연예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인 것 같다. 정혜인 씨. 정혜인 씨가 뭐라 그랬냐면, 김혜수 씨도 이런 말 했는데 네가 먹는 음식처럼 생겨진다.
네가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처럼 생겨지고 피자 먹으면 피자처럼 생겨지고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처럼 생겨진다. 이런 얘기를 정현 씨가 해서 사람들이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해. 김혜수 누나는 뭐라 그러셨냐면 과자를 자기가 빠진 적이 있대. 과자를 많이 먹었던 적이 있대. 근데 과자를 먹으면 과자처럼 못생겨진대. 막말로 양질의 식사를 많이 해서 살이 찌면 뭔가 사람이 윤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과자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과자처럼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게 살이 찐다는 거야. 우리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잖아. 그럼 비슷합니다. 돈치치가 이 패스트푸드,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진 거예요. 과자는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레기 칼로리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나쁜 칼로리라서 쓰레기 칼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뻥 칼로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량은 높은데 몸에 도움되는 건 없는 거야. 최악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다고 쳐요. 그럼 걔는 탄단지 다 많이 들어 있잖아. 그래서 감튀 콜라 안 먹으면은 그렇게 나쁜 음식이 아니잖아요. 약간 좋은 면도 있죠. 이런 거 먹으면은 내 몸에 양분이 돼요. 근육 키우는 애들은 근육도 키울 수 있고 탄수화물 들었으니까 힘도 나고 야채 들어있으니까 도움되는 것도 있고 해. 근데 과자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과자의 새끼는 우리 몸을 살찌우는 거 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병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과자가 안 좋아요. 과자랑 음료수만 끊으셔도,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과자, 음료수라고 할게요. 얘들만 끊어도 현대인의 건강 관리 50%는 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 오늘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제로 콜라 먹었습니다. 저 햄버거하고 제로 콜라 먹었고 감튀는 한 3-4개 집어먹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 감튀 안 시키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시킨 거예요. 원래 저기 치킨 너겟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평일에만 저녁 기준으로 1일 1식 하는데 새벽에 스쿼트 복근하고 운동도 저녁에 갑니다. 가기 전 흑스터하면 수면과 다이어트 챙길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챙기고 싶습니다.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달라서 먹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8시, 9시 이때 부스터 먹어도 9시부터 운동하고 뭐 한 10시에 끝나서 집에서 한 12시 정도에 수면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5시, 6시에 부스터 카페인을 먹어도 밤 새벽 2시, 3시 때까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카페인에 얼마나 예민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먹어봐야 알아요. 살면서 최대 몸무게 몇 킬로까지 찍어보셨나요? 100 한 1, 2쯤이었던 것 같아요. 105는 절대 아니고. 근데 제로 콜라도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콜라보다 나은 거지. 그래서 많이 안 먹으면 좋은데 근데 솔직히 저도 못 끊어서, 저거 탄산을 제일 못 끊어요. 하루에 55캔 이상 먹지 않는 이상 부작용 없다고 기사 봐서. 근데 반대로 몸에 해롭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논문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정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는 흑화헬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불법 약물 사용자들을 비판했던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하지 못하니까 이 스테로이드만 쓰면 근육이 막 저절로 쳐붙어가지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해도 일반적인 헬스인 내추럴보다도 몸이 훨씬 좋아지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거야. 그리고 걔들이 다 똑같은 근거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유튜브 몇 군데에서 그 논문 소개를 해줬어요. 그 논문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스테로이드 맞춘 사람, 그 다음에 운동을 내추럴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스테로이드도 쓰는 사람, 이렇게 뭐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내추럴로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보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스테로이드만 맞은 사람이 근육량이 더 많이 증가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스테로이드 맞으면 그냥 누워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훨씬 많아진다라고 오해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좀 약발을 좀 잘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몸에 수분만 존나 찬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을 재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몸에 수분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부종이에요, 부종. 그래서 치료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분들이 부종 때문에 막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막 이래요. 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막 스타킹 같은 거 신고 계시고 막 이래요. 막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해. 그러면 그런 부종이 잘 오는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인바디 재면 근육 존나 많다고 나와. 막상 보면 그냥 돼지 새끼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근데 그런 결과를 보고 본인이 그 결과를 원하니까 "이거 봐라. 운동 안 해도 스테로이드만 맞으면 다 근육맨 된다.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냥 수분이 찬 거예요, 수분이.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을 몇 명을 표본 대상했는지를 아셔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흑자 헬스하고 한우하고 두 명을 데려다가 논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흑자 헬스한테는 내추럴로 운동을 시키고 한우한테는 스테로이드 맞고 운동을 시킨 거야. 그 둘이 운동을 4주를 시켰는데 내가 몸이 훨씬 좋아진 거야. 그럼 이걸로 그 사람이 논문을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쓰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볼 때는 항상 몇 명 대상으로 실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수십 명 정도로 한 거 말고 수백, 수천, 수만 명한테 한 거일수록 그래서 공신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어디 의학 채널에서 미국에서 그냥 수만 명이라고 할게요. 수만 단위로 추적 실험을 심지어 한 30년인가를 했어.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 이런 면에서는. 근데 그 결과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5%도 안 돼요. 다이어트 성공률 막 1%, 2% 막 이래. 근데 그 정도 수치면은 사실 그냥 그 사람 개인의 개성으로 봐도 될 정도라서 그냥 다이어트는 사실상 안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딴 게 어딨냐, 안 먹으면 빠진다, 아니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더 크면 살은 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 똑똑한 척을 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걸 좀 참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흑자 헬스라는 사람이면 그냥 고졸 멍청이긴 해도 어쨌든 헬스판에서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고 헬스 유튜브 채널 운영한 지도 이미 6년이나 된 사람이고 그 전에 헬스 갤러리라는 헬스에 관한 커뮤니티에서 10년을 활동한 사람이면은 진짜 그 누구보다 그런 자료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카더라부터 시작해서 어디 논문이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흑자 헬스가 나보다 모른다, 나보다 멍청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면서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그 논문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단기 다이어트는 된다는 거예요. 뭐 1년, 2년, 뭐 길면 한 4, 5년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다이어트가 가능할까? 거기에서 이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에 의미가 없다.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거는 건강에 이득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이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그냥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건 거죠. 내가 건강한 식단을 하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고 뭐 근육 많으면 좋으니까 근육도 키우려고 하고 이런 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야지 내가 뭐 몇 칼로리 먹고 무슨 다이어트해서 몇 달 만에 몇 킬로를 뺐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그 논문의 결론이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성 전용 헬스장은 어떤 계기로 열게 된 거야? 돈 벌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성 전용 체육관을 할 때가 15년 정도 전이잖아요. 15년보다 더 전이었네. 17, 8년 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 7년 좀 운영했죠.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는 직원보다도 훨씬 더 PT 그딴 걸 왜 받아? 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남자들은 PT를 정말 잘 안 받았어요. 다들 아니 인터넷 보고 하면 되지 PT 그걸 왜 받아? 아니면 주변에 좀 운동 잘하는 오빠들이 내가 알려줄게 그걸 PT를 왜 받아? 5만 원? 미쳤어? 막 이랬던 시기예요. 근데 여자는 받아. 왜? 여자들은 어디 가서 그 내일 손톱 관리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한 번씩 받잖아. 그 PT 가격하고 다 또이야. 물론 손톱이 좀 더 싸지만 손톱은 훨씬 짧은 시간 동안 또 하고 이러니까 또 간단한 건 또 금방 끝나고.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 타임에 뭐 한 3, 4만 원씩 내면서 PT를 받는다? 그렇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고, 제가 있었던 곳이 또 구미 공단 지역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애들이 연봉이 다 높았어요. 20대인데 연봉 4천, 5천씩 되는 애들이니까. 30대 초반쯤 되면은 연봉 5천 넘어버리니까. 이런 애들이니까 PT를 하는데 돈을 많이 안 아꼈죠. 그럼 답은 나왔죠. 여성 전용이죠.
그러면 여자 위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여성 전용을 하냐. 혼합을 먼저 해봤죠. 당연히 제가 안 해봤을까요? 혼합을 해봤는데 비율이, 저는 이제 GX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단체 PT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그룹 엑서사이즈를 많이 했어요. 옛날 헬스장 있을 때부터 그룹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그룹 수업을 해. 한 번에 20명 수업을 하죠. 남자가 한두 명인 거야. 90%가 여자야.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시켜. 그럼 내가 일단 운동 강도 설정부터 조금 그래요. 저는 이제 4명씩 보통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4명씩 하면 10,000원씩 내면 되잖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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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내면은 나는 어차피 1시간에 40,000원 번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0원 내고 유사 PT 받는 거고. 저는 어디에서 누가 하길래 따라서 하지 않고 제가 그거 그냥 혼자 개발해서 한 겁니다. 그룹 PT를. 저 할 때 그룹 PT 아무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서 저 따라서 몇 명이 했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4명만 돼도 힘 센 애, 힘 약한 애, 체력 좋은 애, 몸무게 가벼운 애, 무거운 애가 있으면은 이 운동 강도 설정을 하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남자 껴있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해보고 이건 남자는 돈도 안 되고 수업하기도 불편하다 해서 뺀 거죠. 혁종원, 여러분 요즘에 그 그룹 PT 많이 하시죠? 그룹 PT 그 처음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한 17, 18년쯤 전에 구미에서 처음으로 그룹 PT. 나요? 부모님이 비만이거나 어렸을 때 비만이면 세포 자체가 비만 세포라서 성인이 돼서도 비만 확률이 높다는데 아무리 식단 조절해도 체지방이 안 빠지는 건 비슷한 이유일까요? 두 가지 있고요. 하나는 DNA가 맞습니다. 비만 유전자는 이미 밝혀져서 지금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지 기술은 이미 있어요. 여러분 그 DNA 가위 있는 거 아시죠? DNA 가위가 있어서 지금 내 DNA 그 게놈 프로젝트 뭐 그거 있잖아. 내 DNA 그 설계도 딱 펴놓고 이 새끼 지금 비만 DNA가 총 6개인데 이 새끼 5개 갖고 있네. 얘는 살쪄요 무조건. 비만 유전자가 뭐 총 6개인데 이 새끼 2개 갖고 있네. 얘는 살 안 찌겠네. 요런 식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유전자 가위로 그 비만 유전자 잘라서 내면 돼요. 근데 지금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지. 기술은 있어 이미.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비만 유전자가 뭐 총 6개쯤 되는데 6개 다 갖고 있다. 날씬해지기 존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또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집니다. 이랄 하는 새끼들한테 나는 그러면 멘사 퀴즈 같은 거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싶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보라고 하고 싶어. 이거 수학 머리 좀 있는 사람이면은 하루만 공부하면 이거 다 푸는 건데 왜 못 푸세요? 아니면은 창의적인 어떤 일을 시켜보고 싶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유전적 자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똑같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예를 들어서 공부도 이제 최근에는 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유전자가 중요하다. 노력도 유전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노력 안 하는 새끼들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이유로 유전자 핑계를 대는 세상이 이제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공부는 무조건 노력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엄마 머리에서 애 성적 다 나온다. 엄마 학벌 물어보고 거기에서 위로 한 칸 정도 맥시멈 본다. 2칸도 안 된다.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 있었지만 이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마치 얘가 유전적으로 그게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력은 하는데 집중력이 부족해서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선생님들이 항상 쉴드를 쳐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공부머리가 없습니다. 어머님 딴 거 시키셈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오히려 헛짓거리 안 하고 괜히 학교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지 살 길 찾아간단 말이야. 걔 공부 말고 다른 직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을 패 죽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빙빙 돌려서 얘가 하면 잘하는 앤데 하질 않네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너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게임 좀 그만해. 근데 얘는 엄마가 게임하고 싶은 유전자를 준 것에 더 가깝긴 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랜덤 조합으로 돌려서 낸 게 짠 걔야. 근데 걔가 하루 종일 게임만 쳐하고 있다는 거는 엄마 아빠 유전자 문제가 사실 조금 더 커. 얘가 노력을 안 하는 문제보다. 근데 엄마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그러고 있어봤자 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쩌라고. 본능인데 어쩌라고.
아무튼 엄마 때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쉽지 않죠. 근데 반면에 비만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배가 좀 나온 거야. 그래서 식단 조절 좀 해볼까? 하고 한 2주 해. 2주 식단 조절하고 그 유산소 조금 하고 나니까 배가 쏙 들어가. 이러고 나서 진짜 리얼 돼지들한테 가서 회사에 가서 뭐 김대리가 좀 82kg 김지영이셔. 김대리 또 먹어? 왜요? 김대리 아니 그 살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잖아. 한 번 빼고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아 왜 갑자기 씹으셔? 그 입에 넣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라니까. 그거 안 먹고 점심시간에 회사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살 다 빠지는데 그게 힘드나? 이 X를 해버린다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도너스를 하나 먹었을 때 그 비만 유전자가 없는 그 박 과장이 10 정도의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 82kg 김대리는 도나스 하나를 먹고 약 4만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같은 인내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대 4만인데. 자, 예를 들어서 님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예뻐요. 운 좋게 어떻게 사귀었어. 근데 님은 안 잘생겼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야스를 잘 못해. 이런 상황에서 님이 여자친구한테 하자고 하겠죠. 근데 여자친구는 뭐 그냥 그래. 뭐 하면 뭐 못하지는 않겠는데 뭐 딱히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근데 너는 존나 하고 싶잖아. 왜죠?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성욕이 더 강하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지금 비주얼적으로 하고 싶은 정도가 한 50배, 100배쯤 차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한 명은 하고 싶고 한 명은 하기 싫냐고 이러고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있잖아. 이 여자는 안 하고 싶고 넌 하고 싶다. 근데 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루저 취급을 하냐고. 실제로 더 먹고 싶은 유전자가 있고 먹었을 때 더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가 있고 운동을 더 존나 하기 싫은 유전자가 있고 재수없게 이런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뚱뚱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날씬하기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너무 쉽게 폭력적으로 살을 왜 못 빼? 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냥 안 먹고 움직이면 빠지잖아.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 어떤 부자가 와서 뭐 저라고 칠게요. 제가 와서 아니 그냥 라이브 켜고 사람들 욕 좀 하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벌지 않나? 회사 열심히 다니는군. 하루에 얼마 벌어?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이러면 어때요? 미친 새끼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 근데 많은 사람이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는 게 당연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면 뭔가 질병 걸린 새끼 취급을 해. 그게 뚱뚱한 사람이든 뭐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든 이성을 못 만나는 사람이든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든 뭐든 평균보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것을 평균보다 못하면 그냥 병 걸린 새끼 취급을 해. 막상 자기도 똑같이 못하는 거 다 있으면서. 그것처럼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도 중요한 거죠. 그럼 저랑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대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중대식 정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은 약간 뚱뚱까지는 아니고 통통 그 사이 정도. 저는 항상 말랐었어요. 왜죠? 이제 아셔야죠. 유전자. 우리 엄마 아빠가 똑같아도 유전자라는 게 어차피 이 랜덤으로 또또또또또 뚜런뚜 이렇게 로또처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비만 유전자를 안 받은 거고 내 동생은 받은 거고, 그래서 똑같이 먹으면 걔가 더 찌는 거고. 근데 이걸 마치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기계인 것처럼 몇 킬로칼로리 먹고 몇 킬로칼로리 움직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잖아.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태릉 선수촌만 봐도 어디 축구팀만 봐도 걔네들 똑같이 훈련해. 물론 개인 훈련량 조금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훈련해요. 태릉은 진짜 아예 똑같이 훈련하죠. 그리고 똑같이 먹죠, 식당에서. 누구는 살쪄요, 누구는 안 쪄요. 그리고 누구는 살찐다면서 따로 식단 관리를 받아요.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 살 잘 찐다고 개인 식단 관리 계속 받았죠. 넌 처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선수는 호나우두보다 훨씬 처먹어 빼빼 말랐어. 나도 다이어트 중이지만 왜 자기가 그렇게 찐 건 상황 탓이고 뺀 건 자기 노력이라면서 칭찬받길 원할까? 이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좀 요즘에 그 정신의학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탐구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합이라서 잘은 모르는데 가볍게 들어보면, 얼핏 들어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인간을 되게 구속하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들이 사실은 내 자유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환경 내에서 이렇게 되도록 어쩌면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설계라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나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그럼 이 돈이랑 뭔 상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찐 거 혹은 인생에서 내가 불행한 거는 환경 탓을 하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 이뤄낸 거, 얻어낸 거, 내가 잘한 거는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좀 불행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내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더 작고 좋은 부분이 더 커야지만 이 사람은 행복을 느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 된 것도 운이다,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어져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패배주의의 일환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하고 된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벌어진 일이라면 개같이 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누가 똑같이 해서 사고 날 뻔했어. 그럼 내려가 이 빨려나 막 하면서 막 화를 나게 내요. 근데 그냥 내 전반적인 상황 있잖아.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싸울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없어. 너무 당연하게 숨쉬듯이 그걸 받아들여.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냥 약간 패배주의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패배주의를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라나면서 제가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행히 좀 남과 비교를 좀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이 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좀 행복하는 그런 성향이 되고 하니까 행복감을 좀 잘 느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저는 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내가 1984년도에 군산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 엄마 아빠 정도를 만났다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삐끗해가지고 뭐 북쪽에 태어났거나 중국 쪽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존나게 추운 러시아 같은데 뭐 태어났거나 이랬으면 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거나 했으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운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볼 때 제가 엄청 화를 냈던 이유도, 그 여자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중견 기업을 빠르게 취업해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인천인가에서 출퇴근을 했죠, 서울로.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행운들은 전부 다 보이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얻어낸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성인이 됐는데도 내 여동생하고 한 방을 같이 써야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 아빠가 재개발권 그 당첨이 돼가지고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내가 너무 불쌍해. 오로지 불쌍한 거밖에 없어. 불행한 거밖에 없어.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물론 그분보다 공부를 훨씬 못한 게 있지만 대학교 다니다가 노가다하러 갔거든요. 집에 돈 보태주려고. 군대 갔다 와서도 바로 그 합숙 용접하러 갔어요. 그래서 쉰내 나는 아저씨 할아버지들하고 4인 1실 쓰면서 거기 용접했어요. 그 여대생으로 세상 즐길 나이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해. 나 너무 불행해. 왜? 맨날 인스타그램 들어가고 TV 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계속 보니까.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노가다 뛰고 용접하러 다니고 택배 상하차 하고 이럴 때 역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몇 살 형인데 저 사람은 체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난 체력이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 내 친구랑 같이 택배 상하차를 같이 갔었는데 내 친구는 힘이 없어가지고 까대기 하는데 뒤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할만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몸이 건강해서 다행이다. 몸이 튼튼해서 다행이다. 운동 잘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니까 그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빡셌죠. 그냥 순수하게 몸이 빡세다. 그게 이제 문제였지. 근데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보고, 심지어 그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못 얻은 게 아닌 타고나면서 갖지 못한 것인데도 거기에 꽂혀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살기 위해서 느끼는 일종의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조금 버릇없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건 뭐 되게 진지한 생각은 아니고 반농담 생각인데,
저는 그냥 이 세상이라는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된 사람이고 이 세상은 매트릭스나 비슷하거나 안 비슷해도 내 할 바 아니고 아무 상관없고 왜냐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이 게임을 내가 죽기 전까지 접속 종료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즐기다 뒤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되게 단순하게 행복해졌어요. 오토바이 타러 가서 놀고 산에 자전거 타고 놀고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게임 열심히 하고 롤 들어가고 롤 해도 3연패 처해도 네 번째 판에 솔킬 한 번 따면은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그게 뭐든 막 유튜브 영상 하나라도 아까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슬기로 울 전공의 생활 그거 같이 보면서 거기 나르년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르년 둘이 같이 욕하면서 그런 소소한 행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그런 행복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어서 간헐적 단식 16시간 시작 2주. 체중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고민. 운동 병행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운동을 거의 안 해본 몸이라서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통 간헐적 단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서거든요. 내가 한 만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체중의 변화가 와서 인기가 많은 건데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먹는 8시간 동안 엄청 먹나? 뭐 아니면 조금 몸이 느리게 반응할 수도 있긴 있는 건데 어쨌든 운동을 뭘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 있죠? 식사하시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0분을 걸어보세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하시고 무조건 바로 일어나서 30분 걷는다.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걷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 그 뇌에 좀 빠진 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좀 안 보긴 하네요. 그 뇌 과학 이쪽으로 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 뇌가 좀 잘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아보면서 그 여러 유명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찾아봤었는데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뭐 한때 우리나라에 뭐 찬물 샤워 막 이런 거 유행한 적 있잖아. 그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산책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진짜. 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 보통 이 건강용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추천됩니다. 슈카 아저씨도 예전에 벤치 100 들었었다 하죠. 지금은 조금 안 하신다 하고. 이도노 변호사는 이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서 잘 못함. 요 정도. 크레아틴 먹으면 뭐가 좋은 거? 근육의 수분 양이 늘어납니다. 크레아틴을 먹으면. 형님 카페에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어떻게 말 걸까요? 저는 그냥 가서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다. 사귀진 못했습니다. 엄청 쪽팔렸던 적도 있어요. 옛날에 저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쪽 뒤쪽 테이블에 예쁜 여자가 있었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그래서 힐끔힐끔 계속 보다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 실례지만 같이 좀 얘기 좀 해도 되냐 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 반대편에도 사람이 있었어. 같이 온 일행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난 이 사람이 뒤통수를 보고 있었잖아. 얼굴을 보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었고 가서 얘기를 걸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일행이 내 회원인 거야. 그래서 존나 쪽팔렸던 적 있어요. 시레시마스 아라라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못 사귀었어요. 회원분이 모른 척 해줌 존나 쳐웃던데. 예전에 여자친구들 사귀게 된 썰 푼 적 있음? 저 한 반은 번다예요. 절반 정도는 그냥 마음에 든다고 번호 받을 수 있냐 해서 번호 받아서 헬스장에서 사귄 적도 있고 소개받아서 사귄 적도 있고 그냥 뭐 다양합니다. 한 반 정도는 번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번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의외로 번다 또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미적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미인이라고 안 보여지는 분들이 또 제 취향이라 좀 그런 게 가능했죠. 좀 하얗고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형한 티 나고 뭐 이런 거 좀 싫어하고요. 화장 진한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예쁘다 하는 그런 사람 저도 예쁘다고는 느끼는데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신 분들이 더 끌려요. 그래서 막 머리 같은 것도 막 파마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생머리 좋아하고 그게 좀 일본 문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그 보던 것들이 히로세 료코, 뭐 아야세 하루카, 그다음에 뭐 모닝구 무스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성형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은 성형을 되게 많이 하고 일본도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 그때는 성형을 아예 안 할 때라 다 좀 자연스럽게 생겼었죠. 마츠다 세이코는 임마 내 이모뻘이다 씨.